뭐 장관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고 있지요. 네. 그리고 법원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결을 한다. 그리고 그걸 신속하게 하되 헌법과 법률, 우리가 만드는 규정에 근거해서 한다. 그거에 있어서 동의하죠. 네,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영장기각 이걸 보면서 일단 조국 장관의 집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주거지 압수수색은 기각됐고 3회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그 조국 장관의 가정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국 장관의 딸이나 당국대 장교수 아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친구였던 박모 변호사의 아들, 당시 대원외고 3학년들입니다. 두 사람은 한영예고 2학년이고. 이 세 장의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가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기존에 발급된 양식하고 전혀 다른 양식이에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는 어느 흔적도 없는 그런 양식이에요. 정말 이 조국 장관이 직접 이 작성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에서 나왔거든요. 이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이 중요하다. 만약 반대 진영의 전 정권의 장관이 이런 혐의를 받아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마 첫 번째 나는 영장 발부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그게 영장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사퇴를 했지만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거나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도 상식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영장재판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 대의기관 입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 제기를 합니까?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을 했던 전 영장재판 법관도 상세하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오죽하면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다. 정말 내가 사심 없는 이 문제를 가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법관했던 분이 왜 말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난 뼈 아프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남 질문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표현. 자,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법률의 근거에서 규정에 근거한 재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형사소송법 70조에 있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 유탈을 했다. 정말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염려에 대해서는 아예 영장 기각 사유에 표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 그 전 법관이 영장 발부 기준에 내부 기준이 있다는데 그것도 위반한 거 아닙니까?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 종범에 해당되고 돈 전달했던 박모 씨하고 조모 씨에 대해서는 분명히 임판사와 심판사께서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는 것은 그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겠죠. 이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건 씨에 대한 영장 기각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코링코 이모 대표나 웰스 CNT의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에서도 일반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에 없는 이런 말들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속된 종범 두 사람은 단순 전달책에 불과했는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고 지금 구속돼서 수감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석 청구하면서 나는 종범에 불구하고 범죄 수익도 주범이 다 챙겼고 더군다나 어디 좀 나가 있으라고 몇백만 원 돈까지 대줬다 그러면 도주, 범죄 은닉을 교사한 거 아니에요. 또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관련 서류 다 없애라. 그 증거인멸 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임 수재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나 도주, 범죄 은닉 교사까지 다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그런 결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동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건강상 이유라는 또 그걸 가지고 기억을 했는데, 조사를 뭐 11시간 받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건강상 이유로 영장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누가 봐도. 그리고 검찰청 출입하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도 너무나 활보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 남자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건강상 이유에 대해서 영장심사하는 사람이 점검도 안 했잖아요. 뭘로 확인했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소명하는 건강상 이유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그걸 오히려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건강상 이유라는 5글자를 넣으면서 기각 사유로 넣었다는 거.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어느 수감 국민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또 형사 재판을 받았거나 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뭐 다른 법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변호사 어느 누군들 이것이 공정한 영장재판이었다, 형평에 맞는 결정이었다. 아니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2사람의 공범, 그 종범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쌓아왔던 공든탑이 일거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비난하기에 앞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법원이 다른 기관에 보다 특히 검찰에 비해서 높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던 그런 어떤 공든탑을 저런 사건 하나가 상징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고등법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네, 개별 영장 재판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모든 법관은 그래도 뭐 물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뭐 각자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법률과 법과 원칙 또 양심에 따라서 고심해서 재판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이든 영장재판이든 그 기준과 잣대는 분명히 해야 되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해야 된다는 점은 인정하시죠. 네. 또 그렇게 앞으로 법원이 해주셔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전 영장 전담 법관을 하셨던 분이 법원에는 구속 불기속에 관한 그냥 구속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근데 비공개돼 있다. 이거를 이번에 좀 공개하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예를 들면 이거죠. 처음에 양형 기준을 만든다 그럴 때 반대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법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런데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고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계속 제목별로 넓혀나가고 더 확대하고 보완하니까 지금 높은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지요. 또 법무부에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자, 이 영장재판에 대한 구속 불기속 이 기준에 대해서 좀 공개하고 보완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고등법원 영장 그 양형 기준에 관해서는 뭐 그동안 양형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충분히 전체 양형위원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또 수정해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라는 것은 양형과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처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 사안이 경중뿐만 아니라 도주, 증거인멸 도주 우려라든가 주거 부정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립하는 게 가능할지, 그리고 그런 기준을 만약에 정립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법원만에 의해서 일어날 게 아니고 지금 양형위원회처럼 어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물론 영장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뭐 원칙 같은 것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그런 공개할 정도의 어떤 기준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저도 듣기에 아까 그분 교수께서
근무할 당시에 그러한 기준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와 같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양형 기준과 같이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었을 때 조금 더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있다는 뭐 의원님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영장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그것이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에 관해서 입법이 뒷받침된 다음에 비로소 논의가 가능한 것처럼 영장 기준에 관해서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라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를 과연 양형 기준처럼 그렇게 정형화해서 입법화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